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토트넘의 손흥민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직 그 자신의 프로 커리어에서 우승컵이 없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0시 30분 영국 축구대회 중 하나인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시티에 0대1로 패했습니다. 경기 전 중계 화면에 잡힌 손흥민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경기 전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했던 손흥민은 다시 한번 도전이 준우승에 멈추자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염원했던 우리 국민들도 아쉬움을 삼켰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만 곧 우승컵을 들어올릴 날이 오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국민들의 염원을 등에 업은 분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배우 윤여정인데요. 현재 오스카 시상식이 진행 중입니다. 단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레드카펫을 밟았고요. 신나고 이상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윤여정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안을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중에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맞았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세탁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봄맞이 대청소가 끝나고 난 뒤 남아있는 빨래들을 깨끗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탁살림백과의 설재원 저자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나라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면 인구 구조는 그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맞았습니다. 올해도 그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결혼과 출생의 중심이 되는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봤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죠.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전부터 좀 라디오 출연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네. 올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기관입니까? 네, 아마 그 인구보건복지협회보다도 대한가족계획협회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 61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올해가 환갑입니다. 예. 네, 되게 역사가 깊은 저희 기관인데요.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60년대는 인구가 너무 과밀해서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소자녀 갖기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200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임신, 출산, 육아를 하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공익기관입니다. 예. 네. 역사도 있고,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역사를 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협회인데, 네. 인구정책과 관련된 포스터도 협회에서 제작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건,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슬로건들이 기억납니다. 네. 그런 포스터의 문구 이런 걸 소개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인구 증가 억제 정책부터 최근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60년대 초는 바로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태어난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1,000불 소득이 저희의 목표였고요. 70년대. 그랬죠. 지금은 3만 불이 넘는데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산업화 정책을 한편으로 경제적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했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저희 협회가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아마 지금 5060 세대, 5, 60대는 좀 기억이 나실 텐데 60년대는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라는 슬로건이 있었고요. 예. 70년대에는 예.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모르시겠죠? 저는 예전에 드라마 이런 거 봐서 이제 파악이 가능했죠. 네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이제 70년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다음에 80년대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심해지면서 잘 키운 딸 하나, 열 예. 아들 안 부럽다. 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대국민 홍보를 펼쳤습니다. 예. 네,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이제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2000년대에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이런 게 있었구나. 예, 형제입니다. 예. 이렇게 좀 출산을 장려하는 슬로건으로 바뀌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출산과 육아가 더 이상 개인과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혼자 하면 힘든 육아, 함께 하면 든든 육아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바뀌면서 예. 가정 내 육아에 남성 참여를 독려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봄을 강조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말씀 중에 헤드폰이 이렇게 좀 벗겨지셨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머리가 커서요. 네. 안 벗겨져요. 꽉 네. 예. 60년간의 그 슬로건 그 변화처럼 우리나라 인구 문제도 좀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지난해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그야말로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20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예.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그 인구 자연 감소, 여러분 데드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예, 네네, 예. 진입했습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예. 너무 많이 들으셨죠? 0.84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안 되죠. 작년이. 예. 네. 그래서 이게 2018년부터 이미 0점대로 내려가서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올해 1월도 인구 자연 증가를 보면 한 달 동안 2,177명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5개월째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걱정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코로나19 여파가 결혼과 출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감소폭이 보통은 한 자릿수인데 작년은 한 해 동안 10.7%, 무려 25,700건의 결혼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율도 떨어지겠죠. 다 연결이 되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월별 출생아 수 감소율을 보면 지난해 12월이 마이너스 15.5%로 가장 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예. 아마도 더 커질 거라 정말 걱정입니다. 예. 3992번님께서는 괴담처럼 들었던 말인데 이러다 대한민국이 세계 지도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인구가 감소하면 진짜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예. 이거는 네. 지금 3992번님의 애청자분께서 네. 뭐 괴담처럼 들었던 말이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건 제가 알고 있던 괴담이라고 봐야 될까요? 2002년 월드컵 때 네. 그 출산율이 좀 늘었다. 네. 워낙에 이제 국민적인 축제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축제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것도? 그러게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예. 좀 분위기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즐겁게 가면 아무래도 네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참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뜻에서 질문을 좀 드렸고 지난해 그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2030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가 2017년부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년 저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에는 특별히 이제 청년 세대들이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30대 비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네. 제 주변에서도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네.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네, 그 30대 비혼 청년 10명 중 9명이 무려 결혼은 선택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높습니까, 비율이? 네. 예. 그리고
향후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여성은 10명 중 3명이, 남성은 10명 중 2명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왜 안 하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가부장제 또는 성불평등한 문화 때문에 혼자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남성들은 절반이 결혼을 하려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여러 이유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좀 선택이라고 답을 했는데 그래서 출산율이 참 다양한 문제들이 섞여 들어가 있는 해결하기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청년층은 출생과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 10명 중 3명이 자녀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결과가 있는데 이상적인 자녀 수가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2.12명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당신은 몇 명을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1.4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이 자녀를 낳고 싶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청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잘 아시겠지만 2030 청년 세대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하고 물어보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중심적 세대인데 왜냐하면 지금 사회는 거의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거기다가 또 노동시장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내 한 몸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어요. 네, 그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에게 좋은 양육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은 거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통 어른 세대, 꼰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청년 세대가 이기적이어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어떡하겠냐고 그랬는데 사실은 결혼과 육아하기 편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사회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 어렵잖아요. 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과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그 전에는 우리가 출산하고 보육,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쪽에 중점을 뒀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결혼 자체를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청년 세대들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청년 세대에게 일과 생활이 균형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특별히 일터에서의 성평등. 아이는 사실 여성이 낳잖아요. 기르는 건 같이 기르지만. 근데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해서 차별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사실 기피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터에서의 성평등, 안전함, 공정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독박 육아 들어보셨죠? 그럼요. 독박 돌봄. 여성에게만 돌봄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요즘 핫한 사회적 이슈인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집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죠.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7674번님께서는 굉장히 재밌는 문자인데요. 듣다 보니까 그 아모르 파티 혹시 노래 아십니까, 사무총장님? 네. 아모르 파티 하는 노래. 그 노래 금지곡으로 좀 지정해야 될 것 같다면서 그 가사 보니까 여행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란 가사가 나온다고. 이거 어떻게 금지를 해야 되겠는데, 이 노래. 자, 수많은 정책이나 방안들이 마련돼 왔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새로운 해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도 청년들의 생각과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가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청년들이 인구 이슈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구 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하고 인구 토론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시시콜콜 백인 토크라고 예,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 인구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그런 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4659번님, 저도 자녀가 3명인데요. 아이들한테 결혼하면 아이 낳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현실이 그렇네요. 라고 하셨고, 8666번님, 누구를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살기 좋고 놀기 좋고 여유가 있어야 사랑도 하고 결혼할 마음도 생기는 것 아닐까요? 라고 또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인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또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애청자분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제가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던 시절에 가족계획협회가 가족계획이 성공했다면 지금은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고 국가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데도 이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텐데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더불어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고요. 예. 또 인생을 먼저 살아온 선배 세대들 저희들이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공감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네, 힘내세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엄마 같죠? 저 이미 따뜻했습니다. 손잡을 나이입니다. 자, 앞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듣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시각 미국에서는 93번째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93회째인데요. 우리나라의 윤여정 배우도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별칭은 무엇일까요? 1번 오스카, 2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3번 샹젤리제, 샹젤리제, 예, 정답 아시는 분,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YTN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다양하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배달 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경기도가 올해 배달 노동의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마련된 사업입니까? 네, 코로나19로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예. 배달 노동은 우리들의 비대면 일상을 떠받치는 아주 버팀목이 되었지만요. 예. 정작 배달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배달이 늘어나는 만큼
배달 노동자 사고는 증가하고 있고 예.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배달 노동자가 입는 피해는 매우 크게 됩니다. 예. 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한 산재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조사에 따르면 22.2%에 불과하거든요. 예.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지금 배달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 오히려 배달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2.2%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낮은데 원인이 뭡니까? 이게 우선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도 의무 가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 노동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반면에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예. 또 하나는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적용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결국 보험료를 안 내는 대신에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가입 의무가 있는데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기도 내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 노동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달 노동자 전체를 지원하면 좋겠지만 올해는 시행 첫 해인 만큼 2,000명을 우선 지원합니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지원할 수 있고요. 사업 취지에 맞게 청소년 300명과 신규 가입자는 400명까지 우대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료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배달 노동자는 특수 형태 근로조정 종사자, 줄여서 특구라고 흔히들 부르는데요. 퀵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월 보험료는 27,620원입니다. 근데 원래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데요. 노동자 부담분 13,810원의 90%인 12,420원을 개인당 최대 1년까지 경기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또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배달 노동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도 소개를 해주시죠. 신청은 분기별로 약 한 달 동안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1차가 지난주 월요일이죠. 4월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5월 14일까지, 2차는 7월과 8월, 3차는 10월과 11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인 자바바를 통해 접수를 받고요. PC나 개인 휴대폰에서 인터넷 검색창에 자바바를 검색해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 후 서류 검증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개인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미나리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 두 번째 기록이고요. 102년 한국 영화 사상 최초입니다. 윤여정 배우가 오스카상 여우 조연상에 수상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세탁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봄맞이 대청소가 끝나고 난 뒤 남아있는 빨래들 깨끗하게 빨래하는 방법 알아보고요.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을 했다는 그런 속보 전해드리면서 1부는 마치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93입니다. 네,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한창인데요. 할머니 같지 않은 할머니 윤여정 배우가
93번째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스카 연기상을 받는 최초의 한국 배우인데요. 레드카펫 행사에 참여한 윤여정은 블랙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아우라를 발산했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배우 윤여정의 인터뷰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YTN 라디오 계속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2천만입니다.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이 3분기부터 국내에 추가로 들어옵니다. 보건당국은 화이자 본사와 회의를 하면서 올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공급받을 것을 확약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강조한 가운데 혈전 우려 등으로 접종 거부감 해소 등 접종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5천입니다. 네, 도쿄올림픽까지 100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일본에서 확진자가 하루에 5천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도쿄와 오사카 등 4곳의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백화점과 술집 등 일부 가게들의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 음식점 영업도 저녁 8시까지로 제한되며 공원, 미술관, 영화관 등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세 번째 긴급사태에 방역에 성공할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도쿄올림픽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마지막 숫자는 300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끝판대장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프로야구 역대 최초 300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프레스턴 터커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KBO 최초 300세이브를 한 기록을 세운 건데요. 당분간은 깨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미일 통산 422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 오승환은 500세이브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돌부처인 그의 얼굴에 다시 한번 한박 웃음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자, 퀴즈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자,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자, 문제 나갈게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는 또 풍성한 선물 추첨을 통해서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시각 미국에서는 93번째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윤여정 배우 여우조연상을 받았는데요. 자, 문제 나갑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별칭은 무엇일까요? 1번 오스카, 2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3번 샹젤리제.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또 이 수상 소식에 굉장히 반가워서 그런가 갑자기 목소리도 좀 힘이 들어가고요. 굉장히 업됐네요. 5788번님, 목소리 좋으면 노래도 잘할 거라는 편견을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조만간 실력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못하는 척하는 것도 힘드네요. 조세팡님께서는 노래 힌트는 성악 버전으로 부탁드립니다. 노래하는 것도 힘든데 또 버전까지 이렇게, 예, 안 할 겁니다. 자, 정답 보내주시면서요, 윤여정 수상에 대해서 축하한다. 또 배우 윤여정 씨에게 또 남기는 어떤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축하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제가 또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윤여정 그 배우는 수상 소감을 통해서 투표해준 아카데미 시상식 관계자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영화 미나리 가족들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또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배우 윤여정 씨에게 또 축하 메시지 전해주자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묵은 때를 시원하게 벗겨주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바뀌어야 할 것도 참 많은데요. 매일 입는 옷은 물론 신발도 그렇고요. 이불이나 베개, 커튼과 집안 구석구석 계절에 맞춰서 새로운 물건들을 꺼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겨울 동안 사용하던 물건에 세탁이 남아있죠.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봄맞이 대청소가 끝나고 난 뒤 남아있는 빨래들을 깨끗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세탁 관련 궁금증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유튜브 세탁서를 운영 중인 도서 세탁살림백과의 설재원 저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두 번째 뵙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그 배우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탔습니다. 네. 예, 혹시 뭐 축하한다고 윤여정 배우께 드릴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럼요. 저희 윤여정 선배님하고 또 영화를 촬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예. 그 스텝으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선배님께 밥도 챙겨드리고 그래요? 예, 인연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진짜. 아니, 예.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분이? 네. 굉장히 안목이 있으시고 또 깐깐하시긴 한데 그래도 또 연기력만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하는 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아니, 영화에 같이 출연하신 거예요? 아니, 출연한 게 아니라 제가 스텝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 스텝으로? 네, 그때 혼도 많이 나고, 또 그때.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예, 예. 지금 밖에 있는 그 제작진 PD가 특히, 지금 배우 윤여정 씨 얘기하고 있는데, 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보면 강동원 씨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강동원 씨가 좀 궁금하다고 계속 이렇게 물어봐달라고 하는데. 네네네. 예, 어떻게 그냥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잘생기시고, 예. 연기 잘하시고.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좀 풀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작진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강동원 얘기를. 자, 이불이나 베개도 중요하지만 이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운동화 이 세탁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운동화 세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 운동화는 우리가 FM대로 하면은 예. 물에 빠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본드로 붙여 있기 때문에 예. 물에 들어가는 순간 수명이 뚝뚝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사실 세탁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물에 풍덩 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뭐 이제 겉에만 건식으로 하는 세탁의 개념도 있고 또 어떤 면으로 봤을 때 먼지를 터는 것도 세탁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운동화 비싼 것도 있어서 이제 고가의 어떤 그런 명품 신발 같은 경우에는 예. 겉에만 살짝 이제 그런 케어하거나 특히 합성 피혁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로 좀 닦으셔도 깨끗해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굳이 이제 물에 이제 빠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고. 운동화를 물에 빠는 건 일단 수명이 단축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또 항상 또 그런 고가의 신발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데일리로 신는 그런 편안한 운동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집에서 세탁이 가능하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운동화 세탁을 할 때요. 예. 빨래 비누만한 게 없어요. 사실 세탁소에서도 빨래 비누 하나로 다 해결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집에서는 그 김치통이나 예. 그 냉동식품 하면은 이제 보냉 박스 많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뜨거운 물을 담으셔서 비눗물을 만드세요. 아, 빨래 비눗물.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푹 담가서 탕목욕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 탕목욕 뜨끈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운동화를 탕목욕 시켜주신다라고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약간 불려주셔서 수세미로 수세미로 문질문질 하시면은 예. 깨끗해집니다. 예. 네. 흰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저 때를 벗겨내는 게 좋은 방법이 또 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과탄산소다. 아, 예, 예, 예. 조금만 사용하시면은 백도가 하얗게 예. 또 올라오죠.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신발끈이 은근히 또 때가 잘 안 지워져요. 아, 때가 많이 끼죠, 또 신발끈에. 그렇죠. 요거를 제가 꿀팁을 드리는데 예, 예. 이태리 타월 떼수건 있잖아요. 떼수건이요? 거기다가 이제 신발끈 넣어주시고 예. 이제 비눗물로 비벼 해주시는 거예요. 아, 떼수건으로.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또 하얗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좀 여쭤보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배우 이나영 씨는 어떻습니까? 뭐 요정이시죠, 요정. 네. 요정. 알겠습니다. 네. 운동화 사실 빠는 것보다 지금 좋은 팁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말리는 과정이 더 번거롭거든요. 네, 맞아요. 운동화 건조를 위한 팁하고 네네. 운동화도 건조기에 넣어서 말려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운동화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건조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 예. 근데 이제 우리 가정용 건조기에 운동화 트레이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넣어서 운동화 건조 모드, 꼭 일반 모드 말고요. 아, 운동화 건조 모드. 건조 모드가 있습니다. 예. 이걸 사용을 해주시면 그래도 조금 운동 건조를 잘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겉에만 말이 속에까지 마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속에를 잘 말아주기 위해서는요, 일단 탈수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 그 손 세탁을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나중에 탈수를 할 때 겉에다 수건을 좀 감아주시고 예. 안에도 수건을 꽉꽉꽉 채워주신 다음에 탈수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세탁기에서. 아, 탈수만. 네. 예. 그러면 거의 이제 뽀송한 상태로 거의 말라서 나와요. 그걸 이제 그늘에다가 말려주시면 좋은데 예. 거기에다가 맥주병에다가 딱 꼽아가지고 공기 통하게 예. 그렇게 말려주시면은 안에까지 금방 마르죠. 아, 굳이 맥주병은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 안에가 공기가 이제 통하니까 그 병 예. 있는데 예. 그 안에가 이제 공기가 그렇습니다. 햇빛은 안 좋고요. 햇빛 좋지 않습니다. 예. 그늘에다 말려주시는 게 좋죠. 0793번님께서는 제 운동화는 스웨이드 재질인데 똑같이 세탁해도 되나요?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이 스웨이드 재질은 특히 배색물, 뭐 빨간색이나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잘 빠져요. 예.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웬만하면은 물 빠짐 조심하셔야 되지만 또 꼭 물에 담그지 않아도 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이제 스웨이드 구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우개, 고무 지우개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은 웬만한 얼룩이 잘 지워져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예. 굉장한 팁인데? 네네. 예. 꿀팁이죠. 요즘엔 운동화 소재도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물빨래하면 안 되는 소재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천연 가죽,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예. 그런 소재는 집에서 하시기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굳이 집에서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은 세제 같은 경우에는 비누 말고 전문 세제로 거품 형태로, 폼 형태로 나오는 그런 세제가 있어요. 예. 그걸로 오염을 닦으시고 수건으로 이제 닦아내는 방식으로 물을 안 담그고 그런 식으로 세탁을 하셔야 됩니다. 좀 프린트되어 있는 명품 신발 요즘 많이 신고 다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집에서 하는 것보다 요즘은 보니까 많이 맡기더라고요. 맡기셔야죠. 전문 업체에 가셔야죠. 예. 솔직히 그게 세탁비 조금 투자를 하셔가지고 예. 오래 신는 게 맞지. 그거 아끼신다고 집에서 하시면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신발이 상합니다. 그렇죠. 4511번님, 이거는 저도 너무 좀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 모자 빨다가 보통 모자 보면 쭈글쭈글해지거든요. 네. 모자 빨고 나면. 모자 세탁법도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세탁기 넣었다가 망했대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가 막힌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모자? 네. 일단 세탁기 넣는 것까진 괜찮아요. 세탁기 넣고. 근데 나오면은 쭈글쭈글해지는 게 문제죠. 요거를 문방구에 가시면은 탱탱볼이라고 있어요. 탱탱볼. 애들 가지고 고무 그걸 넣어요? 그거를 모자 모양에다가 맞춰서 바람을 넣어주시면은 팽팽해지면서 그 쭈글쭈글해졌던 모자가 모양이 잡혀요. 그래요? 네네. 그 상태에서 다리미로 이렇게 쓱 다려주시면은 그 모양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자 안에 탱탱볼 넣고 그렇죠. 다리미로 다리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저 담당 PD가 축구공이나 농구공은 안 되냐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만한 두상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PD가 조금 농구공 죄송합니다. 그 사이즈에 맞춰서 다리미로 다리면 펴진다. 그렇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제가 모자가 많은데 이렇게 좀 쭈글쭈글하게 사용한 지가 좀 몇 년 됐거든요. 지금도 복구가 됩니까? 그럼요. 특히 그 스프레이 풀, 다리미 풀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용품점에 가시면 다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그런 스프레이 풀까지 뿌려주시면은 모양이 기가 막히게 또 잘 유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많으실 겁니다. 운동화 이외에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신발 세탁 팁. 조금 전에 지우개, 고무 지우개 말씀하셨죠? 스웨이드 소재는. 또 다른 팁도 있습니다. 스웨이드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또 고무 지우개 말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생활용품점 가시면 우리 여성분들 메이크업 하실 때 사용하시는 퍼프 있어요. 퍼프요? 네. 일명 똥퍼프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이제 지우개에 문질러 주시는 것 같이 문질러 주시면은요 오염이 희한하게 잘 제거가 됩니다. 예. 오늘 좀 저도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팁들이 나오는데 집에 가서 바로 해봐야겠습니다. 자, 봄맞이 대청소 후에 빨래가 좀 더 문제거든요. 특히 겨울 이불이나 바닥에 까는 카페트, 또 러그 같은 경우에는 부피나 두께 때문에 세탁이 좀 많이 번거롭다 보니까 이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도 많은데 드라이 클리닝 맡기는 게 더 깨끗하게 세탁이 됩니까? 물론 세탁소에 맡기시게 되면 다 드라이 클리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세탁소에서도 다 드라이 클리닝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불이나 카페트 같은 경우에는 다 물세탁 과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세탁 과정으로. 네. 하지만 이제 카페트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그런 특수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탁소에 맡기시면 더 좋죠. 요즘 이불도 솜 대신에 구스 충전재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충전재도 집에서 세탁이 가능합니까? 물론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어차피 물 세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스 패딩이랑 비슷한 과정으로 세탁을 하시면은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데 대신에 세탁기 용량이 너무 적은 용량이면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죠. 최소한 한 17kg 이상은 되셔야지 원활하게 집에서 세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구스를 집에서 세탁하고 나면 뭔가 좀 뭐랄까요? 특유의 풍성함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사라진다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이게 건조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 안에 사실 그 충전재가 어디로 도망가지는 않아요. 밀폐된 구조기 때문에요. 근데 조금만 습기가 있어도 그 충전재가 자기들끼리 뭉쳐 있어가지고 어디 뭉쳐 있구나. 숨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스 이불 같은 경우에는 집에 건조기가 없으면은 이거를 시도하실 생각조차 하시면 안 돼. 건조기가 분명히 있으셔야 되고요. 용량이 적은 또 건조기는 건조 안 된 부분이 그렇게 접혀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 코인 세탁소, 무인 세탁 그 빨래방 있잖아요. 거기 가셔서 건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배우 윤여정 씨 영화 미나리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가족들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못 선다. 지금 여우 조연상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윤여정 씨에게는 저 축하한다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윤여정 씨가 듣고 있다면 어떤 말을 좀 하시겠습니까? 선배님 진짜 진심으로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선배님 잘 모셨어야 되는데 많이 어렵고 실수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했고 그때 선배님 모실 수 있었던 게 또 이렇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연락하면은 연락이 됩니까 그분하고? 그러진 않을 텐데요. 제가 선배님한테 정말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혼났어요? 말씀하시기 좀 그때 어렵죠? 당시에 그 감옥에서 촬영을 하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님 촬영이 먼저 끝나셔가지고 숙소로 제가 먼저 모셔다 드리고 저는 이제 복귀해서 촬영을 했는데 선배님 식사를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죠. 많이 혼났죠 그때 당시.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세탁 말고 윤여정 씨 이야기 해도 적합할 것 같은데 이거.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의 속보처럼 세탁썰 윤여정과 함께 영화 찍은 썰이라고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진짜 진심으로 되게 축하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 같아요. 우리 그럼요. 함께 또 하셨던 스텝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잘 모셨네. 자, 7024번님. 침대 버리면서 바닥에 두꺼운 욕 깔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물빨래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햇볕에 말리라고 해서 가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빨아도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사실 일명 무슨맛 매트라고 하는 그런 매트, 터퍼라고 하죠. 세탁기에도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요. 심지어
빨래방에도 안 들어가는 크기가 있어요. 예. 이걸 세탁기에 돌려서 세탁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예. 답이 안 나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세탁기에만 들어가야지 세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커버를 씌워서 사용하신다든지 그리고 가끔 청소기로 빨아들인 다음에 요즘에 또 습식 청소기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관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진먼지 진드기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거든요. 예.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피물을 뿌려주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물이요? 네, 계피물을 우려가지고 하루 정도. 우려서? 네. 예. 뿌려주시면 진먼지들이 그거 향을 싫어한대요. 그렇군요. 네, 그런 예방되는 그런.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모기가 계피를 싫어해가지고. 네네. 제가 집에 계피를 좀 놨던 게 있는데. 그렇죠. 진먼지 잡는데 또 계피 물을 뿌리면 좋다고 합니다. 진드기. 네. 예, 진드기. 네, 진드기죠. 겨울 이불로 극세사 커버나 극세사 이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극세사 관련해서 따로 세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세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대신에 극세사 이불 같은 경우에는 뽀송한 감이 있잖아요. 예. 그 사이에 가루세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가루세제 잔여물이 박혀가지고 피부에 우리가 이불은 덮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하죠. 피부 자극이나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액체 세제 사용하시고 중성 세제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더 좋고. 예. 그리고 건조기로 털어주거나 또 청소기로 한 번씩 빨아주시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623번님, 저희 집에 세탁소 맡길 아이들 운동화 3켤레 있는데 병맥주 마시면서 빨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뭐 술을 위한 빨래입니까? 6803번님, 라텍스 베개, 라텍스 매트는 어떻게 세탁해요? 라고 하셨거든요. 라텍스도 마찬가지로 라텍스 베개, 매트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쪼개져요. 바스러지고요. 예. 절대로 물에 담근다든지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버 씌우셔가지고 부분적으로 관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 베개 솜 같은 경우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좀 마르지 않아서 선뜻 세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세탁기를 돌리게 되면은요, 물을 엄청 빨아들여서 세탁기 진동이 심하거나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세탁기를 돌리실 때는 끈으로 2번 정도 이렇게 묶어주십니다. 끈으로 묶어요? 네, 운동화끈 같은 거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세탁기를 돌리실 때 항상 2개. 짝을 맞추셔가지고 세탁을 돌리셔야지 무게 균형이 잘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탁을 해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자면서 우유팩 한 깍 정도, 200ml 정도 땀을 흘리거든요. 보통 커버만 세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그 솜에 또 땀이 많이 배이기 때문에 솜도 그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불이나 베개 같은 친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세탁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정답은 없어요. 땀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좀 덜 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2주에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됐는데 윤여정 씨와 함께 그 영화의 스텝으로 또 함께 하셨고 그때도 세탁을 잘 하셨어요? 그때는 전혀 세탁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튜버 설재원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아주 기쁘게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1번 오스카였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리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탔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매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할 때마다 조금 어두운 소식들 많이 전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속에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많은 또 축하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요. 1443번님, 동갑내기 윤여정 배우 축하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희망을 주셨네요. 라고 하셨고, 6118번님, 우리나라 영화 예술계의 기적이며 아주 큰 자랑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3333번님, 윤여정님의 오스카 여우 조연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지고 자랑스럽네요. 하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영화 미나리 OST죠. 배우 한예리 씨가 부른 레인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낮입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